단기간에 빠르게 반등하기는 좀 힘들 거다. 아, 빠르게 떨어지지도 않겠지만 빠르게 올라가기도 힘들 거다. 정부가 혹시라도 토지 거래가 있잖아요. 풀어주는 거. 풀어주면 반등 폭이 좀 커질 수는 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저는 안 풀어줄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 최근에 네, 이제 그 규제 완화가 좀 대폭적으로 되면서 그렇죠. 좀 분위기가 그래도 좀 안 먹히는 것 같아서 좀 이어지는 것 같다가 네. 근데 최근에 또 약간 반등 느낌도 나는 것 같고 요즘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먹혔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세요? 그게 안 먹힌 게 아니고요. 먹혔죠. 왜냐하면 2022년이죠. 이제 작년이 됐죠. 2022년 상황부터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보면 2022년 상반기는 거래 절벽,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상반기 매매 가격을 보면 가격은 그대로인데 거래량은 이제 침체였고요. 거의 뭐 거래 절벽이죠. 네. 하반기 넘어가면서 이제 조금씩 가격이 떨어집니다. 거래는 계속 안 되고 있고요. 가격은 떨어지는데 우리 벌집 순환 모형 이론이라고 있는데 똑같아요. 침체 진입기 특징이 가격은 안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급감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 내려가면서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이 떨어지는 게 이제 침체기 진입했다는 거죠. 네. 떨어지는데 속도가 좀 빨랐어요. 왜냐하면 충격파가 있었거든요. 금리 인상이 그냥 금리 인상이 아니고 사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가파르게 너무 급격했죠. 진짜. 수직 상승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있었잖아요. 네. 그 정도 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충격파가 워낙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사실 가격도 빠르게 떨어졌고요. 지역마다 이제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강남은 좀 덜 떨어졌어요. 강남은 한 15%, 20% 정도. 물론 강남에서도 30% 떨어진 아파트들도 있고요. 수도권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한 30% 정도 또는 일부 지역들 송도나 뭐 백옷 이런 데 가면 한 50% 가까이도 떨어진 아파트들도 있는데 한 3개월 만에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3개월 만에 2020년, 2021년 2년 올랐는 게 3개월 만에 다 반납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올랐고 2년 올랐는 것도 빠른데 내려가는 속도도 굉장히 빨랐다. 그러면서 이제 둔촌주공이 이제 변곡점이 됐죠. 둔촌주공이 정부 입장에서는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었고요. 12,000세대 정도 되는데 둔촌주공이 미치는 영향이 우리 공사 중단 사태에서도 네. 문제가 되고요. 12,000세대면 서울의 1년 입주 물량의 반토막이거든요. 2분의 1이거든요. 서울이 24,000호 정도 지금 입주 물량이 나오고 있으니까 둔촌주공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네. 상징성이 크죠. 둔촌주공이 만약에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게 30% 하락 수준이 아닌 거죠. 거의 폭락, 소위 말해서 경착륙으로 하는 거죠. 근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 요즘 분위기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경착륙은 막자. 네. 집값 올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집값 오르는 걸 원하는 정부는 없습니다. 물론 빠르게 떨어지는 경착륙을 원하는 정부도 없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거는 안정, 연착륙이거든요. 야, 둔촌주공이 깨져버리면 이거는 경착륙으로 가겠다. 굉장히 급해졌고요. 규제를 빠르게 풀었죠. 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풀었는 게 1.3 대책이죠. 1.3 대책 때 강남 3구하고 용산구 빼고 다 풀어버렸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빨리 푼 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풀더라도 외곽 지역에서 이제 하나씩 풀고 투기 지역 풀고 더 떨어지면 투기 과열 지구 풀고 더 떨어지면 조정 대상 지역 풀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전면 해제. 네. 다 풀었는데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왜 효과 있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1.3 대책이 안 나오고 이런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안 나왔으면 완전 그냥 둔촌주공 계약률이 지금 70%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잠정 공개는 안 했어요. 50%는 안 나왔을 거다. 50% 안 나오죠. 40% 나왔을까? 왜? 12월까지만 하더라도요. 둔촌주공 계약해야 돼? 안 해야 돼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튜브 전체가 둔촌주공이었어요. 그리고 당첨자들도 네. 하지 말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3 대책이 나오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했죠. 그래서 분위기가 70% 정도 나왔고 미분양이 많이 계약률이 좀 낮아진 거는 39, 49 좀 작은 평양들 애들이 좀 많았고요. 59, 84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선호하는 평양들은 그것도 70% 넘어가는 상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선방이다. 우리 장위자이도 59.6% 나왔잖아요. 네. 계약률이. 네. 1.3 대책 안 나왔으면 장위자이도 저는 40%안 나왔을 거다. 거의 박살나는 수준이었는데 이 정도 나왔고 이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효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급매물이 거래가 되기 시작했어요. 뚝 떨어지다가 헬리오시티 예를 들면 23억
8천만 원이 최고가였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지. 그게 10년 전인가요? 2012년, 13년도에 이제 공사하기 전에 가락시형 아파트 시절에 6억 2천 했었거든요. 34평 진짜요? 배정받는 게. 와. 그때 제가 아시는 분들 추천 많이 했거든요. 아, 네. 이거 사라. 분명히 10년 내에 좋은 아파트가 된다라고 했는데 4배네요, 4배. 4배까지 갔다가 이제 떨어졌죠. 그래서 13억 8천까지 나온 거래량이 나왔는데 거래 가격이 그거는 특수관계로 판명이 났고요. 15억 뭐 8천? 16억 정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제가 가보니까 18억까지 두 개가 거래가 됐더라고요. 네. 18억 거래가 되고 집주인들은 19억 호가 부르고 있고 매수자들은 여전히 16억대 찾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저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아요. 급매물 소화가 됐고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고 네. 또 급매물 호가 오른 가격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호가를 더 올리고 매수자들은 따라오지 않고 주저주저하는 줄다리기 상황을 하고 있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이 딱 그런 분위기고요. 그래서 집주인들은 이제 희망을 찾았죠. 최악은 면했다. 이제 바닥 확인했으니까 네. 올라갈 일만 남았어.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매수자들은 아니야. 아직도 집값 비싸. 라고 얘기하면서 다수는 기다리는데 집을 사려는 분들 있잖아요. 항상 있잖아요. 사려는 분들, 팔려는 분들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12월만 하더라도 워낙 무서우니까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일단 지켜보자라는 관망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긴가민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의도 좀 늘어나고 있고 현장 부동산 이야기 들어도 문의가 굉장히 늘어났다. 노원구도 마찬가지고 제가 상계동도 갔다 왔는데 문의가 늘어나고 급매물이 하나씩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송도도 마찬가지고요. 동탄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요즘 문의가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딱 그런 분위기다. 간 보고 있는 분위기. 줄다리기 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소장님 네. 미래일은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네. 이 분위기가 줄다리기 하는 분위기가 어디로 무게추가 실릴지. 그거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줄다리기 하는데 저는 당분간은 네. 이런 랠리 할 것 같아요. 등락을 거듭하면서 많이 오르지도 않고 많이 떨어지도 않는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것 같고 그 얘기가 뭐냐면 정부에서 추가 대책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추가 대책이 나온다는 얘기는 집값이 오르면 규제를 하는 거고요. 집값이 떨어지면 규제를 푸는데 오르기는 바라지 않는다. 오를라서도 안 되고요. 아니 7년 동안 두세 배 올랐는데 그렇죠. 6개월 조정이 되고 또다시 달리기 오른다. 시작하고 대세 상승이 된다는 거는 저는 논리에 맞지 않다.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시장이 메커니즘이 잘못 돌아가가지고 오르기 시작했어. 하다가 올라. 헬로시티가 23억 8천 최고가를 뛰어넘어. 올해 안에. 네. 그럼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또 거기서 규제를 할 수 있겠군요. 규제 지역을 더 넓히고 대출 규제 더 강화하고 풀어줬던 규제들을 다시 또 줘오겠죠. 왜? 아니, 빠르게 많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이고요. 저는 맞지 않다. 이치에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하면 더 이상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처럼 보여져요. 근데 파월 의장 얘기를 들어보면 뭐 계속 나오잖아요. 금리 내리겠다는 말은 아직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고잉으로 하는데 또 이게 금융 쪽에 있으신 분들은 또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0.25니까 뭐 이제 빠르게 올라가는 게 거의 멈춰가긴 해요. 근데 아직 끝을 확인하지는 않았고 끝만 확인해서 되나요?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죠? 네.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올라가면 3.75죠. 그렇죠. 그러면 혹시라도 하반기에 인하로 돌았으면 바로 또 떨어질까요? 일단 또 지켜보겠죠. 그러겠네요. 그러면 상반기 몇 월 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3.75 간 다음에 3.5가 될 수도 있고 7호가 될 수도 있는데 한 6개월 지켜볼 거란 말이에요. 미국 반응을 보면서 6개월 지켜보다가 내리기 시작해도 우리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이 기준금리에서는 1%에서 2% 정도, 1%대 그 정도는 원할 거고요. 그러면 대출금리가 한 2, 3% 정도. 그렇죠. 한 2%대? 2%대면 가장 베스트고요. 3% 초반대까지는 그렇게 많이 떨어질 수 있나요? 그 정도 떨어져야 좋다는 거죠. 좋다는 거고. 매수자들 입장에서. 네. 근데 언제 그렇게 떨어지겠냐. 네. 한국은행은 베이비 스텝으로 밟잖아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빅 스텝 진짜 작년에 어쩔 수 없이 빅 스텝 2번인가 했잖아요. 0.25씩 내리면 베이비 스텝으로 내리면 3.75까지 올라갔다가 내린다라고 보면 2까지 내려가려면 몇 번? 1.75까지 내리려면 10번. 그러면 한국은행이 0.25씩 해가지고
10번을 내리려면 네. 1년 안에 될까요? 계속 내려야 되는데 그러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저는 내려도 2, 3년 걸릴 것 같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시장이 완전히 회복세가 들어서려면 음. 심리적으로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봐요. 7년 오르고 6개월 조정되고 심리가 다시 상승으로 가는 건 저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금리도 2, 3년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까지. 그다음에 세 번째 변수가 전세거든요. 네. 왜 가파르게 떨어졌느냐? 2022년 11, 12, 3개월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졌는데 전세가 같이 무너졌거든요. 전세가 이렇게 무너진 적이 없었잖아요. 네. 과거 사례를 보면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 그때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데 작년 하반기 4분기에 입주 물량이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 금리 영향도 있겠고요. 뭐 월세가 더 유리하니까 월세로 전환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전세가 떨어졌는데 반포 강남 같은 경우에 전세가 21억 하다가 지금 12억, 13억까지 떨어졌거든요. 10억이 떨어졌네요. 강남은 입주 물량이 또 많아요. 아, 개포동. 개포동, 아, 반포, 원벨리도 맞아요. 8월 달에 나오고요. 개포는 지금 나오고 있고 올 11월 되면 또 어디죠? 퍼스티어인가요? 그 개포동. 네. 네.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나오잖아요. 그 몇천 세대. 그게 6,600세대인가 나와요. 아. 그러니까 아마 내년까지는 좀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둔촌주공도 그거 풀리지 않나요? 둔촌주공은 2015년 입주하죠. 입주고 네. 2024년부터 분양권 거래 그렇죠. 가능하고. 가능하고 전세 맞추려면 그 전부터 맞춰야 되니까 와. 그런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 빠르게 회복하기도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물량 자체가 많고요. 또 2+2 계약갱신 청구가 되고 있잖아요. 아. 한 번 내려간 거는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네요. 네. 4년 필요하네요. 빨리 올라가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종합해보면 단기간에 빠르게 반등하기는 좀 힘들 거다. 아. 빠르게 떨어지지도 않겠지만 빠르게 올라가기도 힘들 거다. 정부가 혹시라도 토지거래가 있잖아요. 풀어주는 거. 풀어주면 반등 폭이 좀 커질 수는 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저는 안 풀어줄 것 같습니다. 4월 달에 여의도하고 성수가 먼저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실이나 강남 쪽은 딱 보고 있어요. 여의도 성수가 풀리느냐. 4월 달에 풀리면 우리도 풀린다. 우리는 6월 달에 풀릴 거라고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4월 달에 안 풀어줄 것 같아요. 서울시도 약간 좀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왜? 풀어줘서 얻을 게 없거든요. 집값이 빠르게 떨어지면 풀어주겠죠. 조정 대상 지역을 풀어주기는 부담스럽고 네. 토지거래 허가라도 풀어주는데 지금 분위기가 급매물이 소화가 되고 일부 약간 호가 약간 오르고 있는 분위기인데 굳이 시장에 자극을 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바라본다면 당분간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가고 저는 지금 1차 바닥이라고 보이죠. 1차 바닥을 확인했고요. 1차 고점도 확인했잖아요. 고점. 네. 고점이 2021년 하반기나 2022년 작년 초 헬리오시티를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워낙 대표성이 있는 거래가 많이 되고 아파트니까요. 있으니까. 헬리오시티가 23억 8천이 이제 확인했잖아요. 고점. 저점은 16억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든 거고요. 네. 그래서 조금 올라가다가 아마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100%에서 70% 정도, 저는 30% 정도 떨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매수자들도 70% 정도면 산다. 예, 바닥 확인했으니까 1차 바닥. 80% 올라가고 90% 가까이 가면 안 살 거예요. 고점 가까이 가네? 지금 들어가서 먹을 게 별로 없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한 1, 2년 정도는 반복하지 않을까. 아, 1, 2년. 그래도 성장기간 계속 횡보를 하는 거네요. 그게 저는 정상이라고 보여지죠. 그러다가 뭐 그게 3년 차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또 다른 충격파가 한 번은 더 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오고 나서 다시 대세 상승이 되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신기하게도 좀 비슷한 게 우리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있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에 뚝 떨어졌었잖아요. 작년 뚝 떨어졌죠? 네. 이유는 좀 다르죠. 2008년도는 서프라임 모기지론 미국 때문에 떨어졌고 작년은 미국이 기준금리 빨리 올려서 떨어졌고 그때 그래서 반등했어요. 네. 2009년도에 반등한 다음에 랠리가 있었거든요. 정책에 따라서 올랐다가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요. 떨어졌다 싶으면 오르고요. 항상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2012년도 제 기억으로는 12년도인데 12년도에 대출 그 한시적 대출 규제를 가지고 MB 정부 때 묶었다 풀었다가 하다가 그때 트리거가 되면서 한번 쭉 떨어지면서 패닉 셀 현상, 투매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그 다음에 5년간 양도세 면제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 나오면서 사실 랠리가 끝났거든요. 네.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는데 그게 한 4년 걸렸잖아요. 4년, 5년 정도. 그렇다면 지금 또 일단 시작은 비슷하다. 떨어졌다가 살짝 올라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1년, 2년 만에 저는 다시 대세 상승으로 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적어도 2, 3년. 네. 지역마다 편차는 있어요.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 인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오래 갈 수도 있고요. 또 우리 3기 신도시 물량들 나오잖아요. 분양 물량들이 뭐 고양 창릉도 그렇고 하는데 2026년, 7년 되면 이제 분양 본청약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들은 조금 더 영향이 오래 갈 수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2024년 하반기, 2025년 둔촌주공이 마무리되면 사실 서울의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입주 물량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입주 물량이 많이 나왔거든요. 한 4만 호 정도 나왔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MB 박근혜 정부 때 규제를 풀어주면서 정비사업 진행을 해서 입주 물량이 그때 나온 거고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는 사실 규제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규제를 해서 추진이 제대로 안 된 영향이 저는 그때부터 나오지 않아요. 2026년부터는 서울은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할 거다. 그러면 지역별로 이제 온도 차이가 좀 존재하겠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리적으로 아파트는 심리예요. 이게 토지나 상가하고 달라요. 제가 지금 아파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파트는 심리인데 심리가 한번 붕괴가 돼야 되거든요. 줄다리기에서 한번 기울어져야 돼요. 네. 기울어져야 다시 이쪽으로 기울거든요. 차면은 기울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게 자연의 이치고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은 기울어져야 된다. 안 기울고 다시 간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최근에 6개월 동안 조정이 된 건 빠른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파가 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1차 바닥은 확인했고 2차 바닥은 어떤 트리거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정책적인 트리거가 있을 수도 있고 대외적인 트리거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한 번은 심리가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무너질 때가 언젠가. 오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계속 불안했거든요. 올라갈 때도 그게 확인이 안 됐어요. 막 뭐라 그러죠? 패닉 바잉? 패닉 바잉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그 2018년도도 많이 올랐거든요. 17년도도 강남은 올랐고 18년도도 올랐고 19년도 조금 조정이 됐는데 패닉 바잉이 안 나왔는데 이대로 끝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상치 못한 코로나 팬데믹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거의 뭐 우리 제정신이 아니었잖아요. 진짜 막 사회적 분위기도 그랬고요. 그래서 사실 오버슈팅이 되면서 패닉 바잉이 나왔잖아요. 그럼 떨어질 때도 한 번은 집주인들이 좀 던지는 상황이 발생해야 패닉 셀링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요. 최근에 패닉 셀링은 안 나왔잖아요. 일부 급한 집주인들이 호가를 떨어뜨려서 몇 개가 거래가 된 거지. 네. 다수의 집주인들은 아니야. 반등해. 아직은 아니야 라고 하는데 우리 심리가 똑같아요. 1년은 무조건 버티거든요. 버티잖아요. 네. 우리도 마음 똑같잖아요. 어금니 주인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어금니 꽉 깨물고 버티지 왜? 네. 모르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거는 맞죠. 근데 2년 차 넘어가면 불안하죠. 대출이자도 안 줄어들고 대출이자 빠르게 줄어들긴 힘들잖아요. 대출이자도 늘어나고 이러다가 회복 못하면 어떡하지? 근원적인 불안감도 들고 3년 차 넘어들게 되면 이제 멘탈이 굉장히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못 버티겠는데? 라고 할 때 이제 패닉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패닉셀 나올 때가 아니다. 제가 집주인이라도 지금 던질 때 아니죠. 근데 다주택자들이 2, 3년 시간이 지나도 되려고 하는데 안 되고 반등하려고 하다가 또 조정이 되고 반등하려고 하다가 조정이 되면 그때부터 낙담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2차 바닥 확인한 다음에 저는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원히 하락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랠리를 좀 확인해야 되고 자기 상황에 맞춰서 그렇다고 너무 겁을 드실 필요는 없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올랐는데 요거 잠깐 조정되고 다시 또 마라톤 같으면 42.195를 뛰었는데 일주일 쉬고 또 마라톤 뛰어라고 하면 힘들죠. 힘도 들고 사실 뛰죠. 말이 안 되잖아요. 못 뛰죠. 그러니까 7년 동안 달린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좀 쉬어야 될 기간이 6개월은 부족하다. 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뭐 상황적으로 보나 논리적으로 보나 뭐 당분간 2, 3년 동안 다시 뭐 상승 랠리로 간다. 그렇게 반등은 있을 수 있어요. 소폭 반등. 소폭 반등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가 7억으로 떨어졌다가 8억, 8억 5천, 9억까지 갈 수는 있죠. 근데 그게 10억을 뚫기에는 힘들 거다. 왜? 10억을 뚫으려고 하면 우리가 집을 살 때는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약간 10억을 주고 사게 되면 매수자 입장에서 세금 내고 재산세 내고 예를 들어서 종부세도 내고 그리고 또 남는 게 있어야죠. 나중에 남으면 양도세도 좀 내야 되니까. 그러면 10억에 사면 적어도 한 13억? 15억 정도는 간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투자할 만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과연 헬리오시티가 23억 8천에 사서 지금 분위기상 만약에 간다라고
28억, 30억 간다는 확신이 있을까? 네. 23억 8천짜리 사가지고 23억 8천에 머물러 있으면 안 하는 게 나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확신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전세도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렇죠. 굳이 지금 그렇죠. 기다렸다가 해도 되는데 다른 선택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뚫기는 어려울 거다.